안녕하세요. 보혜입니다. 올해도 이제 11월이 되면서 이제 한 해가 저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겪으셨나요? 정말 여러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추억도 있을 거고 또 아프고 힘든 일들, 상처가 됐던 시간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니까 기분이 묘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올해는 참 특별한데요. 무엇보다 학생들과 올해도 만나서 함께 수업할 수 있어서 정말 축복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런 지난 시간, 특별히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들,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영화가 이하이 슌지의 영화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하이 슌지 감독은 우리나라의 2000년대 초반 일본 문화가 개방되기 전에는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감독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저도 이제 우연히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테이프를 통해서 이하이 슌지 영화를 처음 보고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초기 단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초에 일본 문화가 개방되면서 러브레터가 이제 개봉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정말 엄청난 흥행과 인기를 끌었죠. 사실 러브레터는 일본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친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게 이제 유명해졌는데 그러면서 저도 사실 러브레터를 보게 됐고 너무 좋아합니다. 많은 팬들이 있죠. 예. 또 이하이 슌지 영화 중에서 제가 엄청 좋아하는 최고의 영화를 뽑는 영화는 이제 릴리 슈슈의 모든 것이라는 영화입니다. 정말 이 영화는 제 인생에서 엄청난 충격을 줬던 작품이고 제 인생 영화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러브레터와 릴리 슈슈의 모든 것 이 두 영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하이 슌지 감독은 1963년생이세요. 예, 이제 나이가 정말 많아지셨네요. 하지만 요즘은 되게 이 나이도 활동하기에 좋은 그런 성숙한 그런 인생의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제 뮤직비디오 또 드라마 연출로 시작해서 1994년에 언두라는 이제 중편 영화로 데뷔를 했고 저도 처음에 봤던 영화가 이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예, 이 영화에서 이제 그만의 영상미를 보여주면서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러브레터를 만들면서 스타 감독으로 일본에서 등극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는 일본에서 진짜 엄청난 관심을 받았고 특히 이 영화의 여주인공 나카야마 미오 다 아시죠? 청순한 미인 그녀는 스타가 된 거죠. 이후에 이제 4월 이야기 또 하나 앨리스를 통해서 애잔한 멜로의 분위기와 또 소녀적인 감성을 그렇게 이어가면서 이하이 슌지만의 이하이 영상미를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하이 슌지 감독은 굉장히 이제 독보적인 명성을 얻게 됐고 최고의 감독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작품 활동을 이어가면서 자신만의 영상미와 또 대중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잘 조화시키면서 스타 감독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가적인 면모도 영상미를 통해서 꾸준히 추구하지만 또 대중성을 지닌 그런 이야기와 스타들을 활용해서 자신의 영화를 이제 상업적으로도 잘 유지하고 또 많은 흥행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러브레터가 바로 이제 이런 히트작이었고, 그의 영화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영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동화 같죠, 정말. 겨울의 사랑 영화로 대표작이 아닐까 그렇게 쉽게 뭐 예전에 뭐 러브 스토리나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거의 고전급의 멜로 영화처럼 러브레터도 그런 대표작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제 모두에게 추억의 영화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겨울이 오면 러브레터가 떠오르나요? 예. 겨울마다 한 번은 보고 싶다. 예. 또
새해가 넘어갈 때도 유독 러브레터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이제 후지 이츠키와 와타나베 히로코 이렇게 1인 2역을 연기했던 여배우의 그런 연기와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그런 영화상의 교차 편집, 그리고 일본의 설경을 배경으로 한 그런 아름답고 화려한 영상미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이제 수려하다, 너무 아름답다,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죠. 이런 이 영화의 특징의 조화가 관객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고, 또 감동을 이제 소용돌이치게 해서 그렇게 벅찬 감동을 주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겨울의 사랑 영화로, 추억의 영화로, 추억의 명화로, 또 고전으로 남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사랑하는 이를 잊지 못하는 마음, 또 사랑받고 싶은 그런 간절함, 나를 사랑했던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이게 이제 여주인공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죠. 한 사람의 죽음이 남긴 감정의 여운이 정말 너무나도 컸습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가진 그런 지난 사랑에 대한 아쉬움처럼 이런 감정이 느껴져서 이 영화 속에 너무 깊이 빠져들게 되었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런 사랑이기에 또 인생은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간절한 감정이 아름다우면서도 너무나 슬픕니다. 이 영화를 보면 그런 사랑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마음, 그런 감정에 공감하시기에 러브레터를 보고 싶고, 이렇게 또 계절이 추워지면 또 보고 싶고, 그렇게 러브레터를 사랑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러브레터 보셔야죠. 올겨울은 춥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은 안 나는데, 또 추워지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여행도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영화는 릴리 슈스의 모든 것인데, 이름이 조금 어렵죠.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어떤 가수의 이름인데, 그것을 이제 따서 10대의 감성을 대표하는 그런 제목으로 한 거죠. 이 영화는 2001년 영화입니다. 이슌지 영화의 어두운 면을 잘 느낄 수 있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러브레터도 아름답지만 굉장히 슬프고 애잔하잖아요. 그렇지만 뭔가 순백의 화이트 그런 느낌이라면, 좀 블랙의 어두운 느낌에 가까운 그런 영화가 또 이하이 슌지 영화의 한 측을 이루는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영화는 너무나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영상은 너무나도 또 아름다워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 모순적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제 10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요. 그 시절에 이제 불안하고 두려운 정서와 어떤 그들만의 관계의 미숙함, 그리고 그때의 특징인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해소할지 모르는 어려움과, 또 그런 미성숙한 정신과 행동이 자기와 친한 그런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제 상처를 주고, 또 그러면서 자기도 상처를 받는 그 시기의 날들을 그저 어쩌면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줄 뿐인데,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지난 이제 나의 사춘기의 날들이 떠올라서 굉장히 힘든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이 사춘기 시절, 청소년기를 지날 때 점점 성장하면서 성숙하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잖아요. 그때의 어떤 불안과 두려움들이 이 영화 속에 가득하고, 또 그때 그 미성숙한 아이들이 서로에게 주는 상처가 이 영화의 여러 사건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나의 일이었던 것도 있고, 내 주변의 일이었던 것도 있고,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 감정에 다시금 돌아가는 심정이 들어서 굉장히 힘든 마음으로 영화를 감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생각해 보게 되는 게 나에게 이제 사춘기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때의 방황과 괴로움, 상처가 아니었다면 그때 당시는 이제 지워버리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또 너무 힘들어서 죽음까지 생각할 그런 정도였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성인이 됐고 그래서 어느덧 그때를 또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영화를 보면서 다시 충격을 받고 깨어나게 됩니다. 사실 그 시절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거지만 또 돌이켜보면 다시 겪기 힘든 그런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해온 그런 기분이죠.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이렇게 복잡하고 또 나약하고 어두운 그런 면을 지녔는지, 그럼에도 나는 또 어떻게 그 시간을 통과하고 살아냈는지, 나는 누구인지 그때 물었던 그 질문이 다시 나에게 향합니다. 나는 정말 한없이 작고 초라하지만 그게 바로 나이고 또 그렇기에 고유하면서 소중하다. 나를 이해하고 그렇게 수용하는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결국 나는 나를 사랑하게 되었죠. 여러분도 그러셨겠죠? 우리가 또 그런 마음과 시간에 대해서 10대들과 소통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이제 10대 아이들을 보면 좀 드는 생각인데. 네. 영화 속 10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말을 이제 입에 물고 안타까이 그들을 영화를 보면서 지켜보게 됩니다. 영화 속 10대들에게 말을 못하지만 현실의 10대들에게는 해줄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이하이 슌지 감독의 순수한 아름다움과 러브레터 같은 그리고 또 어두운 아름다움, 릴리 슈시의 모든 것 같은 그 두 가지의 아름다움이 너무나도 매혹적이라서 영화라는 게 이렇게나 가슴 벅찬 예술이구나 그렇게 느끼게 해줍니다. 이렇게 순수한 면과 어두운 면을 다뤘던 이하이 슌지 영화의 특징이 꼭 영화라는 게 이제 빛과 어둠의 예술이잖아요.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도 느껴지고. 그런 영화의 특징을 사실 이하이 슌지 감독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또 어둠이 있기에 더욱 아름다운 인생을 대중적인 이야기로 잘 풀어낸 그런 영리하고 뛰어난 이하이 슌지 감독의 영화들을 이 겨울 올해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보면 어떨까 추천해 봅니다. 사실 이하이 슌지 감독의 영화는 제가 추천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미 너무 잘 아시고 때때로 분명 떠올리실 거고 또 자주 감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브레터 영화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고 다시 보는 분들의 팬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훌륭한 영화인데 이하이 슌지 감독을 더 기억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는 제가 마지막에 좀 얘기를 했듯이 이하이 슌지 감독이 마치 영화가 빛과 어둠에 빛이 있어서 필름에 새겨지는 거고 또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투사해서 우리가 영사를 통하여 영화를 감상하는 거잖아요. 그런 빛과 어둠의 원리를 잘 이용한 게 영화 예술인데 우리 인생도 빛이 있고 어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사실은 이제 밝은 면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사실 두 가지 면이 다 인생이어서 아름다운 게 아닌가 하고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데 그게 또 인생이기도 하고 이하이 슌지 영화는 그 두 가지를 넘나들면서 각각 너무나도 아름답고 훌륭한 영상미로 잘 표현해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이하이 슌지 감독에 대해서 예전에 저한테 영화를 가르쳐주는 감독님이 했던 말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그가 이제 시나리오가 너무나도 큰 장점을 지녔다는 거죠. 시나리오에서 굉장히 많은 대중성들을 이제 지니면서도 그러면서도 작가성을 이제
가지게 되는, 예. 예술적이고 작품성도 높은데 또 대중성도 있는 그런 훌륭한 특징이 이하이 신지의 러브레터 시나리오에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저도 이렇게 그 영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동의가 되는 그런 평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시나리오를 또 쓰고 싶다는 그런 도전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야기를 영상으로 표현하는 게 상당히 다양한 어떤 미장센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데, 이하이 슌지 감독의 영화의 미장센을 보면 그 이야기에 대한 뭔가 그 최고 그 이상의 경지를 보여준다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하이 슌지의 영화가 내용이 좋아서 꼭 보라 이렇게 말하기보다, 내용도 좋지만 정말 아름다운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영화만으로 느낄 수 있는 감탄을 위해서 이하이 슌지 영화를 감상해 보면 어떨까 하고 좀 적극 추천해 봅니다. 오늘은 겨울을 맞이해서 이하이 슌지 감독의 영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직 춥지 않아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영화 속에서 겨울을 한번 미리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